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들을 니트족이라고 하죠. 이런 청년들이 73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도 5명 중 2명은 이른바 쇼윈도 취준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쉬는 청년, 이른바 니트족이 73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 실업자의 주된 활동이 쉬었음과 기타인 비경제 활동 인구를 더한 수치는 재작년 기준 72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청년의 7%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재작년 기준 106만 4천여 명. 하지만 이 중에도 취업 의지는 없는데 주변 시선 때문에 겉으로만 취업 준비를 한다는 청년이 5명 중 2명꼴이었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설문조사한 결과 44%가 자신이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상향 평준화된 스펙을 따라갈 자신이 없고 취업이 너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주변으로 번지고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별적 지원을 주문합니다. 취약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활선, 상담, 직업훈련 등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취업 준비 비용을 국가적으로 낮추는. 또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원인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수만 늘리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빚이 1,300만 원에 달하는데요. 복지비용 부담이 늘어 2022년에는 1,000조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처가 지난 10일 기준으로 파악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671조 5천억 원, 10년 전 309조 원과 비교해 2.2배가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채무 비용은 1,3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2.1배가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708조 2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과 노인 빈곤율 해소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매년 7% 이상 증가해 2022년에는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미국 등 선진국 등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높은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단 국가로서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출 규모를 어떻게 효율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뒀지만 희망퇴직을 받으며 인력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약 2,400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들의 퇴직 급여 비용은 1조 35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은행들이 희망퇴직자를 늘리는 건 중간급 간부가 기형적으로 많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자체 품종이 없어 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주고 농작물 종자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가시가 없어 해외에서도 인기 좋은 국산 장미 디퍼플입니다. 연보라색 장미 바운티웨이는 꽃의 본고장 네덜란드로 수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미는 국산 품종이 없어 매년 70억 원의 로열티를 주고 외국에서 종묘를 사왔지만 꾸준한 연구개발 덕분에 국산 품종 보급률이 32%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연간 30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15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국산 장미를 해보니까 로열티도 안 들어가고 또 수량도 많이 나오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서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일반 딸기보다 배 이상 크고 당도가 높은 국산 딸기 산타입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과실이 단단해 운반과 보관이 용이합니다. 중국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년 적지 않은 로열티를 받고 있고 올 상반기 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시장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일본 딸기에 비해서는 품질은 비슷합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가격 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국산 품종은 부족해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을 외국에 로열티로 지급했습니다. 농진청은 품종 개발에 주력해 로열티를 주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난 1년간 크게 늘었지만 글로벌 시총 순위는 18위로 세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글로벌 시총 상위 100개 상장사의 시총 합계액은 21조 5,22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7.5%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총 2,8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9% 증가했지만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활황을 보이면서 오히려 순위는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3년 연속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수습을 돕기 위해 나선 시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그간 소방관이 자비로 물어주던 물적 피해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1살 김세진 씨는 지난달 한강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심코 여기를 보니까 여자분이 얼음 위를 걷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장난하나?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김 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근처에 있던 구명환을 들고 뛰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맹추위에 한강물까지 얼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가면은 잘못될 걸 뻔히 알죠. 머리에서는 위험하다 하는데 내 발이 먼저 가 있어요. 그걸 살려야 되겠다. 저분을 살려야 되겠다. 하지만 얼음이 깨지면서 김 씨마저 물에 빠졌고 그 상황에서도 김 씨는 상대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김 씨는 당시 트라우마로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김 씨에게 병원 치료비 전액을 보상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시민 영웅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이 입힌 물적 피해도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관련 보상 규정이 있어도 과실 여부까지 따지는 복잡한 절차 탓에 소방관들이 자비로 물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만 원 미만이면 별도 심의 없이 보상하기로 한 겁니다. 최근 2년 6개월간 소방관이 사비로 문 보상금은 평균 30만 원, 1,700만 원이 넘습니다. 민원 처리 업무까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현장 활동에 임함에 있어서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으로 한동안 집에서 TV로 올림픽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뜩이나 운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인데 선수들을 응원하며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실내 운동법, 이준웅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론을 가르는 8초간의 비행. 다리와 스키의 각도를 유지한 채 비행하려면 무엇보다 복근의 힘이 중요합니다. 팔로 받친 몸통을 복근으로 버티는 플랭크 동작을 반복하면 몸의 중심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점프하는 순간 지켜보면서 함께 몸을 일으키는 것도 재밌게 운동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스켈레톤 세계 1위 윤성빈의 힘은 철벅지, 단단한 하체에서 나옵니다. 얼음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 빙상 종목 역시 허벅지 힘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기본입니다.
몸의 대사량을 높이고 신체 균형을 잡아줍니다. 선수들이 한 발 한 발 스케이트를 찰 때마다 똑같이 오른쪽, 왼쪽 스쿼트를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겨울철 실내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나 크로스컨트리는 특히 상체 힘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상체 근육은 의자만 있어도 키울 수 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앉은 자리에서 곧장 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 겨울철. 전문가들은 올림픽을 TV로만 지켜보지 말고 맨손 운동으로 올림픽 응원과 몸 관리를 동시에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업체들의 내수와 수출을 합한 매출이 작년에 7조 1,600억 원으로 23.4% 급성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물인터넷 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물인터넷 사업체는 2,118곳이었고 종사자 수는 47만 9,734명이었습니다.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 미비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개발, 도입자금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세균성 이질, 또 중국에서는 AI 인체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행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해당 백신을 꼭 접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명절에 고향 대신 해외여행, 더 이상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이번 연휴가 길지 않아 가까운 지역 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인기 여행지에서 각종 감염병이 유행 중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선 필리핀을 중심으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성 이질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질은 국내에서 한 해 100명 남짓한 환자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벌써 8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에선 조류 인플루엔자 AI 인체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유행 중인데 2013년 첫 발생 이후 1,600건 이상 발생해 사망자만 600명이 넘습니다. 브라질 등 남미에선 황열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아프리카에선 리프트 베리얼, 유럽에선 홍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지만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등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2주 전 미리 백신을 맞는 게 좋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고 현지에선 모기나 상한 음식,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행을 마친 뒤 최소 2주 정도는 열이 나거나 평소에 없던 증상이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올겨울은 워낙 추워서 포근한 날씨 속에 봄꽃 구경하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싶은 요즘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초봄에 온화한 날이 많을 전망이라서 봄꽃도 예년보다 빨리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봄꽃 나들이 시기 김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절기 입춘이 한참 지났지만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겨울을 가리킵니다. 올겨울 추위가 워낙 매서운 데다 휴일에 찬 공기가 또 몰려와서 봄꽃이 첫 선을 보이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지나 싶지만 도리어 평년보다 최대 4일 빨리 꽃망울을 터뜨릴 거란 전망입니다. 봄의 전령사 개나리는 예년보다 나흘가량 이른 3월 12일에 제주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밉니다. 하루 이틀 뒤에는 남부지방에 상륙하겠고 하순경 수도권까지 노랗게 물들이겠습니다. 분홍빛 진달래도 개나리와 비슷한 3월 15일쯤 제주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서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꽃 구경하기 가장 좋은 만개 시기는 꽃이 피고 일주일 후입니다. 제주도 3월 19일 이후 남부지방 3월 하순경, 중부의 경우 4월 초쯤이면 만발한 봄꽃 내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화 시기를 발표한 민간기상업체는 요즘 워낙 춥고 3월에 꽃샘 추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온화한 초봄이 될 걸로 보여 예년보다 이른 개화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로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출근하기 힘든 날, 바로 월요일이죠. 그런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회사에 도착했는데 부장님이 먼저 출근해 있다면 어쩐지 눈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일찍 출근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부장님과 또 근무 시간 동안 일만 잘하면 된다는 부하 직원. 오늘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출퇴근 시간 동상이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시대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출근할 때는 왠지 상사보다 먼저 가야 할 것 같고 또 퇴근을 할 때도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아직도 눈치 보는 분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이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상사 500명, 부하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출근 시간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말단 직원인 사원과 대리는 상사보다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직장 상사는 19%였는데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23.2%가 그렇다고 응답을 해서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상사라고 해서 꼭 나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네요. 생각보다 조금 낮은 수치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하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원과 대리는 상사보다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질문에 부하 직원의 33.6%가 그렇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2013년에 비교하면 6% 감소한 수치로 4년 사이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대신 인식이 바뀌는 추세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훨씬 유연한 출퇴근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은 정시에 늦지 않게만 오면 된다는 의견에 직장 상사의 55%, 부하 직원의 53.8%가 동의했는데요. 같은 질문에 대해 2013년에는 직장 상사의 46%, 또 부하 직원은 45.6%가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각각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출근 시간 못지않게 퇴근 시간도 고민이잖아요. 퇴근 시간만 되면 사무실마다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부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광고인데요. 퇴근 시간에 맞춰 나갈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 그런데 정작 부장님이 퇴근을 하지 않자 결국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광고였습니다.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인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사원이나 대리는 팀장이나 상사보다 되도록 늦게 퇴근해야 한다는 질문에 17%의 부하 직원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13년 조사에서는 25.2%가 상사보다 늦게 퇴근해야 한다는 응답률을 보였으니 4년 사이에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직장인이 8%나 늘어난 셈입니다. 네,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하는 직장인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직장 상사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달랐습니다. 오히려 직장 상사가 퇴근 시간에 더 관대한 걸로 나타난 건데요. 8.4%의 상사만이 사원과 대리가 상사보다 늦게 퇴근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2013년 조사보다 약 4% 감소한 수치로 직장 상사 역시 퇴근 시간에 보다 관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예전에는 야근을 해야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렇나요? 야근을 하면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부하 직원은 전체 응답자의 49.4%로 과반수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보는 직장 상사의 인식은 어떨까요? 야근을 하는 부하 직원을 보면 바쁘게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한 직장 상사는 50.4%로 상사와 부하의 시각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왠지 야근을 해야만 상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야근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11%의 상사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야근 때문에 바빠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꼭 중요한 일을 하거나 능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결국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보다 근무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가 중요하겠군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사무실을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지켰던 직장인 여러분, 내일부터는 눈치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